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 신은아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이 되면서 뭐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 관련 광고 문구나 뭐 영상, 뭐 이미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뭐 미용, 성형 관련한 홍보들 좀 많이 접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홍보가 많아지는 만큼 미용 성형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 피해도 좀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미용 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322건인데요. 이는 전체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건 5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의료 서비스 5개 중에 한 건이면 꽤 많은 비중을 네. 차지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그럼 주로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나요? 네, 피해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관련 피해고요. 두 번째는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세 번째는 기대했던 수술 결과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가 약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수술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다거나 피부과 패키지 시술을 받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면 환급이 안 되니 다른 치료를 받던지 가족에게 양도를 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예, 또는 환급을 해주기는 하되 지금까지 받았던 치료에 대해 과도하게 치료비를 책정해서 공제한 후에 환급금을 제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패키지 시술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많은 비용을 뭐 몇 회에 얼마씩으로 네, 미리 이제 좀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을 지불을 하다가 네. 중간에 뭐 사실 시술을 그만 받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제가 알기로도 환급을 안 해주거나 뭐 다른 시술로 돌리라고 얘기하다거나 아니면 네. 양도를 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네. 권유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원래는 이 선납비용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성형수술 계약금은 수술 예정일을 기준으로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수술 당일 취소에는 미환급이고요. 네. 수술 하루 전 취소 시에는 계약금의 20% 환급, 이틀 전 취소 시에는 50%, 3일 전 취소 시에는 계약금의 90%를 환급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패키지 시술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 즉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이미 시행된 시술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시술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에 환급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날짜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네. 환급은 받을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병의원에서 받는 이 시술들도 참 사실 많고 다양한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시술은 어떤 건가요? 네, 부작용 발생이나 효과 미흡과 관련된 사례는 쌍꺼풀 수술 등 눈 성형 수술 관련이 2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안면부 레이저 시술, 코 성형 수술, 보톡스나 필러 주사, 지방흡입, 가슴 성형술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제가 앞서서 인터넷이나 뭐 SNS를 통한 의료 광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들도 꽤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막고 허위정보 범람으로 인한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특정 유형의 광고를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피해구제로 접수된 226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광고 실태를 살펴보니 전체 의료기관의 37.4%에 해당하는 71개 의료기관에서 92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네. 그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들은 그럼 주로 뭐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치료 경험담 광고가 10건 중 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상장이나 감사장 등을 이용한 인증, 보증, 추천 광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를 하는 경우,
또 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치료를 해 봤거나 시술을 해 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는 경험담 같은 건 정말 홍보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 뭐 의사가 뭐 "이런 상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인증과 보증을 받았다더라." 이런 문구 역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런 걸 보면 현혹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소비자들이 병의원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진료 없이 광고만 보고 계약금을 선납하시면 안 됩니다. 미용 성형 의료 서비스도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 여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되며 상담 시에는 수술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또 수술을 결정하셨다면 비용 납부 전 환급 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과도한 계약금 납부는 피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성형수술 계약금의 경우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은 총 수술비의 10%를 계약금 산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치료 경과에 대한 사진을 남겨두신다면 분쟁 발생 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 신은아 팀장이었습니다.